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사명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공약에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죽음의 건널목이라고 불리는 충주 교통대합 철길에서 승용차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수가 있었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옥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여성을 찾아가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은 1.03%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명, 충주 6명, 제천 6명, 단양 6명, 음성 1명, 진천 3명, 증평 1명, 옥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930명, 누적 사망은 92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에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지지와 추진을 약속하며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약들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북 방문 일정을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서명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선되시면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가는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수라며 자신의 균형 발전 공약과도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라든지 또는 오송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하는 그 권역에 청주까지 포함되는 그 권역이 만들어져야지.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넘게 재정 등을 담당했던 공직 경험으로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픈 일머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한 상황. 대선 주자들이 힘을 실어주며 청주 도심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공약의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청주 도심 통과에 집중되며 도내 다른 현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비청주권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맞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통과냐 충북선 활용이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는 내년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도내 사망자는 92명으로 70대 이상이 66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17명으로 그 뒤를 이어 60대 이상 사망자 수가 전체 9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는 5명, 40대가 3명, 30대 1명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는 적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에서 치료 중인 충북도 내 위중증 환자는 3명 추가돼 7명으로 늘었고 60세 이상은 4명입니다.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신호수를 배치한 철도 건널목이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많은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건널목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MBC가 사고 영상을 입수했는데 추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앞 4차로 국도변 철도 건널목. 신호 앞에 정차한 화물차 옆으로
SUV 차량이 건널목 쪽으로 진입합니다. 신호수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깃발을 흔들어대지만 곧 화물열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 자칫 신호수도 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좀 더 빨리 이동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걸 내려도 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 사실 없을 때는. 본인은 못 봤다 그러더라고. 이곳에서 인명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8명, 이번 사고 운전자까지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 길 건너에 원눈총과 자연불악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데다 일제강점기부터 운영해온 채석장으로 하루에도 화물차가 수백 차례 오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초등학생과 대학생 2명이 연달아 열차에 치여 숨지자 24시간 근무하는 신호수 6명이 배치됐습니다. 버스만 보고 뛴 거예요, 그냥. 기차 오는 건 못 보고. 그때가 6학년인가 그래요. 여기 갈 때 참 심정이 괴롭죠, 여기 지나갈 때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철도 건널목의 고가화, 입체화를 포함시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00m 떨어진 곳에 교차로를 만드는 안은 30년을 희생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대안들은 저희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 주민들은 이 고가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신호수가 있는데도 난 황당한 사고. 죽음의 건널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형 공립대안학교에 하나로 추진 중인 갇힌 괴산 목도 전환학교 설립 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 괴산 목도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뒤 전환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괴산 목도 전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근거한 공립학교로 오는 2023년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 24명을 모집해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성찰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대안학교는 모두 3곳으로 치유돌봄 성찰형 은열고등학교를 올 초 개교한 데 이어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단재고등학교 설립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지속적으로 스토킹이 이어져 온 데다 앞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2번이었는데 관할 경찰서가 날라 적극적인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20대 남성. 며칠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오는 등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힌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왔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다툼을 했다고. 앞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2차례입니다. 이번 범행 한 달 전에도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자취집을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은 피해 여성이 처음 신고한 일인 줄만 알았고 적극적인 보호 지원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에도 찾아와 괴롭히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 경찰은 반복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각각 대전과 옥천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경찰서가 달라 112 신고 이력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천 건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전청 내에서 신고 들어오거나 그는 확인 가능한데 하천 건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심지어 같은 옥천 관내에서도 옥천경찰서는 앞서 4월 가해 남성이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며 막무가내로 피해 여성 본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당시 출동경찰은 구두 경고 조치했고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기에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앞서 112 신고가 있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복성, 지속성 범죄 입증이 관건이 된 상황. 그러나 관할 경찰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력 관리가 안 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겁에 질려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토킹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고 이력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번의 신고가 있었는지는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전국 전체가 하나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록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경찰은 구속된 남성에 대해 지속적인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법정 모금 지원 기관인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으로 목표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을 고려해 지난해 목표액의 80% 수준인 70억 7,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누적 모금액의 변화는 목표액의 1%인 7,073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청주 상당공원 사랑의 온도탑 등 각 시군 온도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 방송사 전용 계좌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심한 가뭄이 들 때마다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요. 새롭게 대청댐을 광역상수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뭄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하산을 제외한 충남 서북부 지역은 보령댐의 급수를 의존합니다. 가뭄으로 보령댐 수위가 낮아지면 농업, 공업 용수는 물론 일상생활에 쓰는 물까지 부족한 용수난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가뭄만 모두 14차례나 겪을 정도로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대청댐 물을 충남 서북부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가 공사 시작 11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급수 지역 7개 시군 가운데 서산과 당진 예산은 대청댐에서 처음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겁니다. 보령댐과 백제보 도수로에 이어 대청댐 물까지 공급받으면서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구 약 54만 명, 일 공급량 69만 톤의 용수 공급을 통해서 가뭄이나 여러 기후위기에 따르는 문제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북권에 더욱 집중한 광역 상수도 공사도 첫 삽을 떴습니다. 아산의 정수장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태안과 홍성 등 5개 시군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에는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들어서 만성적 공업 용수 부족을 해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K워터는 광역 상수도 3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는 충남에 하루 89만 톤의 용수가 추가 공급돼 수요 대비 4만 톤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건 물론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하는 핵심 신체 기관이 바로 뇌인데요. 이런 복잡한 뇌의 기능을 마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처럼 간단히 빛만 쪼여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의 핵심인 뇌의 활성화. 이는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이뤄지는데 지나치면 뇌전증 등 질환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빛을 쪼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 등 2가지 단백질을 뇌세포 속에 넣은 뒤
파란 빛을 쪼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 담긴 세포 속 주머니인 소낭이 덩어리처럼 뭉쳐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겁니다. 마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처럼 빛을 쪼이거나 꺼 뇌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빛을 주게 돼서 뇌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빛을 끄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면 뭉쳤던 소낭들이 다시 풀리게 되고 다시 이전처럼 소낭이 분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입니다.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 흥분 상태가 파란 빛을 가하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제거하면 15분 뒤 회복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뇌 기능에 문제로 생기는 다양한 질환은 물론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은 뒤 생긴 기억, 감정도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빛을 이용해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질병, 특히 뇌전증, 근육경련, 또 나쁜 감정 혹은 공포, 기억을 억제하는 데 잘 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위별 기능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뇌의 회로지도 완성에도 큰 도움이 될 이번 기술은 국제학술지 뉴런의 온라인판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주댐 하부 통행로인 충원교가 경관 조명 등을 갖춘 교량으로 신설될 전망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충원교가 하천 설계 기준의 미달함에 따라 재해에 대한 통행 안전을 고려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충원교는 시설이 낡아 신설과 유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을 거쳐 신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충주시 사회단체 연합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충원교를 신설할 때 경관 조명과 분수도 함께 설치해 관광 명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성군이 2030년 인구 15만 명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도내 2위 규모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신성장 동력 사업이 가시화되면 2030년이면 17조 원이 되고 취업 유발 효과가 5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란 충북연구원 예측 자료를 내놨습니다. 6가지 전략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투자 유치와 주택 공급, 도시개발 시행, 정주 여건 개선, 중부내륙선 지선과 같은 광역 교통망,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음성군은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역외 인구 유출이 심각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류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지난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진천군이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충원탑 위패실을 건립했습니다.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충원탑 위패실은 연면적 42제곱미터 규모로 전몰군경 487위의 영령이 봉안식을 통해 안치됐습니다. 진천군은 이달 중 충원탑 바닥 재포장 공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우회로 연장 공사를 실시해 유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 문화 확산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백신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백신 센터 신설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가능 규모가 10만 4천 리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백신 센터에서는 러시아에게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오송에 입주한 이후 연구소 본관과 제1생산센터를 준공하는 등 시설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청주 출신인 윤희근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치안감은 시도 경찰청장과 본청 국장급으로 경찰청은 어제 단행한 인사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윤 정책관을 치안감으로 내정했습니다. 윤 정책관은 청주 운호고 출신으로 충북청 1부장, 경찰청 경무담당관, 청주 흥덕서장, 제천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구내 식당이 없거나 불편한 소방기관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김기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북 소방기관 급식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를 포함한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충북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내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향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